그 로미오 줄리엣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예. 황새 장군과 여인 낭자. 네, 네. 예. 이 보니까 미랑 같은 경우에 아랑제가 있는데 그 아랑제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 스토리가 좋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의 여인 낭자와 황새 장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마 황새 장군 여인 낭자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그런 남매지간 비슷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데 그래서 같이 자라면서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자인 신분을 이제 숨기느라고 그 여인 낭자가 그렇죠. 그래서 댄잎을 사용을 해서 오줌을 누워서 그런 곳이라고 해가지고 봉황대에 그 조리대가 많은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숲이 거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 하여튼 같이 그렇게 자라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아마 2차 성징이 돼서 이제 여성인과 남성인 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양쪽 집안에서는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겠다, 혼인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도 하죠. 근데 이제 황새 장군이 이제 신라와의 전쟁에 출정을 하지 않습니까? 출정을 하고 오면서 이제 공을 세우죠. 공을 세우니까 원래 가락국의 공주로서 유민공주가 있었는데 유민공주하고 이제 왕이 맺어주려고 그러죠.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민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인 남자는 이제 어렸을 때 같이 자라면서 또 여성 남성 간에 이제 사랑을 키워왔던 게 이제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자살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황새 장군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황새 장군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인 낭자를 계속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민공주는 또 제대로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민공주는 또 산으로 들어가죠. 그 산이 어디냐면 바로 봉황대 맞은편에 있는 유민산인 지금의 이모산인 거죠. 원래 이모산인데 이모산의 이름이 유민산으로 불러지고 있는 이유는 유민공주가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 거죠. 사실 황새 장군과 여인 낭자의 얘기는 그 봉황대에 얽힌 얘기뿐만이 아니고 맞은편에 이모산에 얽힌 얘기도 되죠. 그 러브 로맨스인데 상당히 좀 슬픈 그런 러브 로맨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소재고 그런 걸로 우리 러브스토리를 김해만의 러브스토리를 쓴다고 그래서 하당 문제될 건 없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슬픈 이야기지만은 그 이웃 밀양에 이제 아랑제가 있는데 아랑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을 사또에게 수청을 달라 해가지고 아주 심플한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살했던 그런 형태고 여기는 사랑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애틋한 얘기하면서 이 황제 여인 낭자가 자살을 했는데 이 내용면에서도 우리 김해의 이 이야기가 참 애절하고 최근에 아주 속상한 게 있습니다. 사실 밀양 그 아리랑 대축제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그 밀양강 그 다음에 뒤에 밀양 그 뭡니까 그 영남루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대숲 물 배경으로 해가지고 레이저 쇼 같은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대형 야외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지금 엄청 잘 됩니다. 처음에 축제에서 그 종목이 선택이 되고 지역 우수 축제 그 다음에 지금 최고 레벨 축제까지 올라가 발전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가야문화 축제는 경상남도의 우수 축제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냥 보통 축제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축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랑 얘기거든요. 아주 단순한 얘기거든요. 그걸 소재로 해서 대형 야외 오페라. 우리가 중국에 가면 중국 감독 그 장이모라고 하는 감독이 명승지마다 하고 있거든요. 저기 뭐 설산을 배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계림의 그 물 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서안 옛날에 장안이죠. 장안에 그 누굽니까 당이 현종하고 누굽니까 양귀비를 소재로 한 화청지 그 연못 위에서 한다든지 그런 대형 야외 오페라를 본따 가지고 밀양의 아리랑 대축제는 지금 대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뭡니까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 유등축제에 지금 버금가는 축제를 예.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야문화축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써먹느냐 못 써먹냐는 우리 후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야문화 축제를 이래 보면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정축제나 아랑제를 이래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다른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김해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참 저도 김해 살면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5년 전에 낙동강을 처음 건너오면서 이건 이 축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호황후 시집 올 때 수로왕이 자기 신하 둘 내보내가지고 보게 하죠. 그 망산도에서. 근데 호황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배를 저었습니다. 누가 빨리 가나. 그 다음에 육지에 내려가지고 서로 말달리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고려시대에 와가지고 축제로 계속 벌어지거든요. 낙동강에서 그런 축제를 했어요. 배젓기 경주대회. 그래서 그 배젓기 경주대회 같은 경우에 이 가야문화 축제로 하면 참 좋겠다. 아마 우리가 옛날에 코카콜라 선전에도 나왔지만 홍콩의 드래곤보트 랠리, 용주 축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룡반도에서 여기 홍콩 아일랜드 그 사이에 배를 젓기를 경주를 하는데 용 머리가 달려있는 그런 그 용주를 건장한 청년들이 소리내면서 저어가지고 그 서로 경주하는 거거든요. 불암도에 보면 카누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전남동강 그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홍콩에는 그런 역사 기록이 없는데 우린 고려시대까지 호황후 맞이하는 축제를 했다는 기록이 상문유사에 써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재를 활용 못해요. 그러고 나서는 똑같이 가야문화축제라고 무대가 있고 관중석 있고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똑같은 그런 구도인 거죠.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이런 배젓기 경주대회, 요즘에 드래곤보트 랠리라고는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경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해의 읍면동 대항도 하고 그 다음에 김해하고 낙동강을 사이에 뒀으니까 부산하고 둘이 대항전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대회도 하고 그리고 그 낙동강 위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장어축제도 하고 얼마든지 할 게 많거든요. 가락국의 태동기의 역사와 함께하는 축제. 호황후가 신혼길에 배를 타고 왔으니까 배를 타는 노적이 대리를 하는 역사와 상충되는 거니까 다른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축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축제가 좀 성공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거죠.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또 축제 전공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의 김해의 경제를 그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경제학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 낙동강 수질 거기서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학자가 또 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랑제 이야기하면서 영남루 이야기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남루와 진주 초승루 우리 김해에도 3대의 루가 하나 있었다라고 제가 기억이 얼뜻 나는데 연화사 쪽에 연화루죠. 연화사에 연화루가 있었죠. 뭐 그건 지금 다 없어지고 이제 연화사에 그 초석 하나만 지금 남아 있을 건데 함어정이라고 하는 그 연못은 저희가 얼마 전에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규모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축조 당시의 벽이 그 바로 뒤에 한 1m 정도 뒤에 확인이 됐어요. 아마 줄여가지고 그 앞에 석축을 다시 쌓은 게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이름이 함어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늘이 빠진 연못이에요. 함허라는 게. 그러니까 연못을 바라보면은 그렇죠. 연못에 비친 하늘을 하늘이 빠진 연못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연못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늘이 그게 반해가 빠져. 바로 이제 거기는 어딘가 하면은 김해읍에 왔던 서울의 이제 사신들이 묵게 하는 객사예요. 원래 조선시대 읍성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은 객사의 공간입니다. 역시 그 뭡니까 그 서울에서 온 사람도 접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의전이. 지금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영남루라든지 초승루가 다 그 전망이 좋고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럼 연화사에 있던 연화루 그것도 화모정을 비롯해서 김해에서 아주 아름다운 이 운치가 있었던 곳으로도 유추할 수 있겠다, 그지? 사실은 거기에 올라서 노래를 읊었던 시인들이 그 글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정몽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정몽주도 거기에 올라서 예, 푸른 앞에 파도가 참 맑고 푸르다. 앞에 파도가 그런 시를 남기고 있어요. 초선대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역대의 그런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들이 또 잘 남아 있어요. 그건 또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죠. 예, 우리 김희학을 통해서 김해를 알리고 있는 우리 고고학자 이영식 교수님의 김해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예,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김해를 함께 알아갑시다. 알아가요. 저는 김해학자입니다. 고고학자가 아닙니다. 김해학자. 예.